안녕하세요. 가이드 시점 패키지 여행 채널 패커데니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꼽히는 마테오른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만년설이 빚어낸 순백의 피라미드, 알프스의 심장, 마테오른. 마테오른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태시역에서 체르마트로 가는 셔틀 열차를 탑니다. 그리고 체르마트 마을을 둘러보고 다시 고르너그라트 역으로 가는 산악열차를 타면 마테오른 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프스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따뜻한 옷 챙겨가시고 고산병 증상이 있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마테오른으로 향하는 관문, 태시 기차역. 태시 셔틀 열차는 체르마트로 들어가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 체르마트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셔틀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테오른의 품에 안긴 마을, 체르마트. 드디어 마테오른의 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 체르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차 대신 전기차만 허용되는 이곳은 눈부시게 빛나는 만년설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로 마테오른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을 걷다 보면 곳곳에 펼쳐진 목조 건물과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테오른을 바라보는 것은 최고의 휴식이 될 것입니다. 마테오른을 향하는 산악열차의 출발지, 체르마트역. 아름다운 마을 체르마트를 뒤로하고 산악열차는 고르너그라트를 향해 출발합니다. 1898년 완공된 산악열차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뚫고 마테오른을 더욱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끊임없이 바뀌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야외 철도역 중 하나, 고르너그라트역. 산악 열차를 타고 험준한 산길을 올라온 끝에 마주한 이곳은 해발 3089m, 고르너그라트 정상까지 연결되는 산악 열차의 마지막 역입니다. 알프스의 웅장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르너그라트 전망대. 고르너그라트 전망대는 마테오른을 비롯한 29개의 4000m급 봉우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빙하, 호수, 푸른 초원 등 알프스의 다채로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은 눈으로 뒤덮인 마테오른의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으로 눈부신 설경과 깎아진 듯한 빙벽은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거대한 조각품, 마테오른 빙하. 마테오른 빙하는 수천 년 동안 눈이 쌓이고 다져져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빙하의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등산가의 수호성인 성 베르나르드에게 봉헌된 성당으로 성 베르나르드는 알프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도왔던 위대한 성인입니다. 웅장한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고르너그라트에는 훌륭한 전망을 자랑하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알프스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스위스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부터 간단한 스낵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신라면은 빠질 수 없겠죠? 고르너그라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을 찾고 계신가요? 이곳에서는 마테오른 엽서,
스위스 초콜릿, 기념품 티셔츠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르너그라트를 뒤로하고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모여 형성된 고산 호수로 향합니다. 호수에 비친 마테오른의 아름다운 모습, 리펠제 호수. 리펠제 호수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호수에 비친 마테오른의 모습입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액자 속에 담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마테오른 투어 어떠셨나요? 마테오른은 단순히 높은 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 정신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한 도시. 아름다운 네만 호수를 끼고 있는 스위스 몽트레로 여행을 떠납니다. 몽트레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봄과 가을에는 따뜻한 옷과 방수 재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만 호수를 지키는 요새. 시용성. 12세기에 지어진 시용성은 긴 역사와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시용성은 전쟁터이기도 했고 귀족들의 궁전이기도 했으며 감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 곳곳에는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1세가 시용성에 갇혔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데, 그는 이곳에서 쓴 시를 통해 자신의 고독과 슬픔을 표현했으며 프랑스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네만 호수. 네만 호수는 알프스 산맥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만들어낸 거대한 호수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호수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영원한 전설, 몽트레에 살아 숨쉬다. 프레디 머큐리 동상. 프레디 머큐리는 몽트레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많은 앨범을 작업하며 음악적 영감을 얻었고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곳, 그의 열정과 음악이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몽트레에서 우리는 스위스의 수도 베른으로 향합니다. 중세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 지금부터 베른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베른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무례한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 소매치기도 조심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 중 하나, 베른 시계탑. 13세기에 세워진 시계탑은 베른 시민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는 상징이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맨틱한 분위기, 베른 구시가지. 아래강을 따라 펼쳐진 구시가지는 붉은색 지붕과 아름다운 첨탑이 인상적으로 중세 건축물들이 줄지어 서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탑, 베른 대성당. 베른 대성당은 19세기에 완성된 고직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높이 100m가 넘는 첨탑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인상적이며 베른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스위스 베른의 상징, 곰 공원. 베른은 곰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15세기부터 곰들이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곰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미공원.
베른은 장미의 도시로도 불립니다. 장미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고 인생샷도 남겨보세요. 아름다운 베른을 뒤로하고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떠납니다.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스트라스부르. 동화 속 마을 뿌띠 프랑스. 뿌띠 프랑스는 아름다운 운하와 목조 가옥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마치 그림 같은 풍경들이 잠시 시간을 멈추고 싶게 만듭니다. 아기자기한 마을을 산책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해보세요. 인쇄혁명의 발상지 구텐베르크 광장. 인쇄술의 아버지 요한 구텐베르크를 기리는 이 광장은 중세시대의 건축물과 현대적인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스트라스부르의 매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으로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해보세요. 200년에 걸쳐 완성된 걸작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높이 142m에 달하는 첨탑은 마치 하늘과 맞닿을 듯한 웅장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당 내부에는 형형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고 섬세한 장식들, 정교하게 만들어진 천문시계 등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종합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일주 패키지 투어 어떠셨나요? 푸른 초원과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 맑고 투명한 호수, 아름다운 도시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들 만드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특별한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드 시전 패키지 투어 패커댄이었습니다.